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물론 의회 역시 긴급회의를 열고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계엄이 해제되면서 지역에서는 일상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로 달려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4일로 예정됐던 제천 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백담계곡 일대에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자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로 나라 전체가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역사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계엄령 선포 직후 강원자치도를 비롯해 지자체는 물론 의회도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3일 밤 국회 본청 앞. 무장한 계엄군과 시민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안에서는 군인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집기를 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모습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자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지휘부는 계엄 선포 후 밤사이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들도 새벽까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방의원들도 새벽까지 사퇴를 주시했습니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의회 일정은 100% 그렇게 예결에도 포함해서 똑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 의원들 연찬회라든가 또 그 의원 교류 있어요. 외국 베트남이나 중국 측하고 의원 교류도 전면 취소를 했고요. 진행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서 의회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의식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이 아마 이제 우리 역사에 좀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비상시국대회 개최로 의회 일정을 미루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 밤사이 발생한 날벼락 같은 사태를 두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탄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다는 목소리들을 크게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로 남을 텐데요. 오히려 모든 정치권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여야가 모두 협력해서 이 난국을 벗어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로 사태는 150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시민들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만 사태가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진태 지사는 물론 단체장들은 평상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일상 회복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계엄 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밤중 계엄 선포로 인한 충격과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원 지역 등 전국의 정치인들 역시 한 목소리로 계엄 사태를 규탄했는데요. 이어서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헌계엄 내란 행위 윤석열은 사퇴하라! 민주당은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권 인사들도 시국대회에 집결해 뜻을 모았습니다. 윤석열과 그의 공범들 모두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들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단단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권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였다고 비판했고 기초 의원들마저도 그 계엄의 대상자로 속보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가장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우리 기초 의원들의 입을 막고 의정 활동을 막고자 했던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지역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했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예산 심의를 끝낸 지가 바로 하루 전인데 적시적소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그 예산을 배부를 해야지 되는데 참 너무나 참담했다. 우리도 이 지금 탄핵이라는 게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여당에 동참하라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4일로 예정됐던 제천 영월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제천 영월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도가 계획했던 김진태 지사의 브리핑 역시 함께 취소됐습니다. 후속 구간인 영월 삼척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 최종 평가도 오는 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번 사태의 여파가 지속될 경우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허영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밤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결과 화면을 게재하면서 비상계엄도 끝났고 윤석열도 끝났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현행범이라고 칭하며 국민의 심판, 역사의 단죄, 국회의 탄핵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현 의원도 4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를 겨눈 총부리는 곧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3일 내려졌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강릉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강릉 비상행동은 4일 오후 강릉시 교동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불법이자 내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비상계엄 선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친위 쿠데타이자 반헌법적 폭거라며 국회는 즉각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불법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탄핵 그리고 퇴진을 위해 모든 시민께서 일어나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과 강릉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릉 비상행동은 4일부터 강릉 월화거리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서명운동과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민연대는 4일 오전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는 퇴진을, 정치권에게는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 위헌으로 남아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이번 내란 소요 사태에 동조해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은 즉시 내란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떠난 육동환 춘천시장이 4일 긴급 귀국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3일 베트남 출장을 떠난 육동환 시장이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따라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은 베트남 달라시와의 자매결연 기간 연장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인제 백담계곡 일대에 출렁다리를 건설하는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유산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연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결정에 공단과 환경단체도 대립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백담계곡을 거쳐 백담사로 이어지는 설악산 탐방로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2021년부터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85억 원을 투입해 약 5km 구간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폭이 3m가 채 되지 않은 도로인데 버스와 등산객들이 길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한 급커브로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해 도로를 내기 어렵다는 게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기존 도로에 인도를 만드는 대신에 우회하는 길을 만들고 출렁다리 2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 내 사업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우회탐방로 조성 사업에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연과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버스를 작은 버스로 바꾸고 기존 도로에서 차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우회 탐방로 조성은 탐방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좁은 도로 폭과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안전한 우회 탐방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또 차량이 작아지면 그 탑승객이 줄기 때문에 운행 빈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이제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판단되므로 환경단체의 의견은 다릅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한 뒤 셔틀버스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며 환경단체를 설득했던 사업 목적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경유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막 배기가스 막 뿜뿜 뿔고 다니잖아요. 그런 버스를 친환경 교통으로 전환하는 탄소 중립에 부합되는 사업이었고 애초에 계획은. 안전과 자연보호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한 횡성군 둔내면 지역의 각종 피해액이 현재까지 조사된 것만 58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동안 횡성 지역에 3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가운데 축사와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이 무너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횡성 둔내 농협에 접수된 피해는 118농가, 모두 19만 3,600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피해액은 58억 6,8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